엄마 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사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 병원. 어디 병원에 가야 될까요? 요즘 제가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? 뭔데요? 그게 말이에요? 말이야? 제 아들이 지금 5살인데 역할놀이를 엄청 좋아하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공룡, 악당놀이. 로봇. 근데 이제 공룡이든 로봇이든 악당이 항상 있죠. 그치. 그래서 이제 저는 악당이 되는 거예요. 그치. 악당이 되어서 이제 대결하고 싸우고 출동하고 막 우리 아들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내가 질 것 같으냐? 내가 너한테 질 소냐? 이런 거 있잖아. 혹시 그런 거 뭐 실형내 시리즈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니지? 좀 아니, 옛날 춘데? 어디서 먹었는지 옛날 모르겠어. 춘데, 그거? 또 이게 진짜 몇 번 하다가 내가 이제 힘드니까 쓰러지거나 죽잖아요. 그죠. 근데 죽으면 안 되는 거 알죠? 그죠. 다시 끝까지 일어나야죠. 살아나 있어야 돼. 그쵸. 그래서 절대 쓰러지면 안 되고 수갑 차고 감옥에 이제 그냥 감옥에도 많이 가요. 수갑 차고. 벌을 받아야지. 너무 사실은 힘들죠. 그러니까요. 그리고 꼭 그게 싸움 놀이가 아니더라도 앉아서 이렇게 하는 놀이도 소꿉장난이어도 항상 새엄마가 있어야 되고 선생님 새엄마 역할 많이 했어? 야! 밥 가져와! 이런 거 박여하는 사람이 돼야 맞아, 되고 맞아. 약간 그런 소꿉놀이에도 악역이 있어야 맞아, 돼요. 대리인이 있어야 돼. 아빠가 와가지고 막 누워가지고 있으면 아유 누워있지 좀 말고 뭐 좀 해요. 공룡이든 병원놀이든 이제 또 뭐 새엄마 놀이든 이렇게 여러 가지 놀이가 있겠지만은 똑같이 반복되면은 힘들잖아요. 똑같은 레파토리로 맞아. 공격당하고 수갑 차고 내 감옥에 가고 아무리 아이를 사랑해도 이제 지겹고 힘들잖아요. 특히 그리고 약간, 공룡놀이는 소리를 많이 내야 되거든. 그것도 그렇지만 이게 패턴이 똑같잖아. 그러니까. 기승전결이 너무 똑같으니까 네네. 이렇게 좀 다양하게 놀아줘야 되는데 이게 다양하지 못해서 맞아요. 괜찮을까? 이런 생각도 해. 맞아요. 근데 또 그래서 좀 다양하게 하려고 부모가 변형을 하면 싫어해. 싫어해. 그래서 우리 남편이랑 놀 때는 가끔 울어 애가. 그런 거 있잖아. 이거 아니야.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막 악당 이겨버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.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들이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. 이런 역할놀이. 네. 똑같은 레파토리 네. 반복되는데 계속 해줘야 되는데. 네. 뭐 해줘야죠. 뭐 어떻게. 이게 사실 5, 6세 때 가장 많이 이런 역할놀이가 일어나고 사실 초등학생만 돼도 또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게 줄어들긴 하는데 이 시기에 아이들 3세부터 좀 시작해가지고 역할놀이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런 같은 그 레파토리 놀이가 반복이 되는데요.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시간이 약이죠. 그래서 시간이 약인데 그러면 이런 놀이가 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그렇게 변형이 안 돼도 왜 괜찮은지에 대해서 좀 그래도 부모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 지겹고 힘든 마음을 좀 이겨내실 수 있지 않을까. 항상 육아에서도 왜 그럴까를 알면은 좀 이게 편해지거든요. 네네. 그래서 그 왜 그럴까를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네. 합니다. 사실 이 반복놀이라는 거는 뭐 사실 돌즘에도 나오긴 하죠. 뭐 물건을 계속 던진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버튼 계속 누른다든지 똑같은 버튼 누르죠. 뭐 책 계속 뒤집는다든지 자동차도 계속 민다든지 뭐 이런 것도 다 반복놀이죠. 그리고 아이들이 한 가지 장난감을 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만 가지고 놀기도 하고 네. 또 어떤 거 사주면 일주일 내내 그것만 가지고 놀기도 하잖아요. 네.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. 여러분이 취미생활을 가진다 했을 때 오늘은 골프 배우고 내일은 테니스 치고 모레는 수영하고 그 다음날은 필라테스 하고 이렇게 하지 어렵죠. 않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한 가지를 취미로 한다고 해도 조금 이거를 내 걸로 만드는 숙련하는 기간이 성인도 필요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놀잇감을 완벽하게 혹은 좀 온전히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데 시간이 이제 좀 필요한 거거든요. 그쵸. 그래서 놀잇감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레파토리나 어떤 특정한 역할 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그 어떤 역할이나 상황을 체득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의미를 스스로가 또 발견하고 이러기 위해서 아이들이 계속 그 반복 놀이를 하는 거죠. 그런 게 어찌 보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. 그렇죠. 그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부모 눈에는 이게 또 같아 보이지만 또 매 순간 느끼는 감정이 조금씩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, 아이들이.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조금씩 변형되는 게 또 생겨요. 그래서 역할놀이
엄마 아빠 놀이를 하더라도 엄마가 어제 했던 말을 또 오늘은 새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씩 변형이 생기고 그때 느껴지는 감정도 다르다는 거.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역할놀이를 충분히 함으로써 내가 만약에 공룡이거나 대결을 하는 그런 역할놀이는 내가 싸우고 정복하고 이기는 그런 욕구를 충분히 내가 이 놀이 안에서 펼쳐내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예를 들면 이제 부모 역할을 내가 소꿉놀이를 하면서 계속 한다.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내가 평소에 선망하는 대상인 엄마 아빠 역할을 내가 롤플레이를 해보면서 이게 또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정말 그런 게 내가 무의식적으로 쓰는 말들을 너무 똑같이 따라해. 그러니까 나는 너무 소름 끼쳐. 했는지도 몰랐던 그런 말들을 한숨까지도 따라하잖아. 맞아요. 아니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. 맞아요. 그러면은 왜 반복놀이가 필요한지는 알겠어요. 근데 안다 해도 힘들면 힘든 거잖아. 그쵸, 항상 맨날 똑같은 네. 거 하자면은. 네. 근데 좀 약간 부모도 좀 즐겁게 놀이를 네네. 해줘야 좋으니까 네네. 좀 안 힘들게 하는 꿀팁 이런 거 있을까요? 아 있죠.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라 이러면 이제 안 되죠. 안 되죠. 그래서 꿀팁이 있는데요. 그 첫 번째는 그냥 짧게만 해주라는 겁니다. 어쨌든 그래도 한 1년은 해줘야 되니까 한 번에 길게 막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짧게 하되 좋아. 완전 흠뻑 빠져서 그 역할놀이를 건성건성 하시면 얘가 다 알아요. 그게 또 충족이 안 되니까 계속 다시 해달라 그래요. 그래서 그 역할놀이를 하는 순간 정말 흠뻑 빠져서 해야 돼요. 재미가 없더라도 짧은 시간 동안 정말 흠뻑 빠져서 할 수 있다면 아이가 그 만족도가 좀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짧은 시간 하면은 부모도 너무 지치지 않고 꼭 너무 길게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짧은 시간 하지만 좀 푹 빠져서 하셔라. 두 번째는 아이들이 놀이가 재미없으면 계속 다시 하자 그래요. 맞아.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잘해줘야 되는데 이때 팁은 놀이를 변형을 하시되 굉장히 조금만 해야 돼요. 전체 큰 맥락을 바꾸시면 안 돼. 그러면 아이가 당황하고 놀이가 재미없어져 버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놀이가 아니니까 이 놀이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뭐 갑자기 악당이 착한 사람이 된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. 악당이 이겨버린다든지 뭐 영화로 치면은 작가가 있고 감독이 있는데 이 배우가 애드립을 너무 많이 치는 거야. 그래서 작가의 의도와 다르게 가버려. 그러면 컷하겠죠. 그쵸. 당연히. 그러니까 우리 이 놀이의 감독과 작가는 아이다. 그래서 애드립을 하더라도 이제 감독 같아야지. 살짝쿵만 애 눈치 보면서 해야 그래서 된다. 약간 저는 배경을 좀 바꿨어요. 오. 이거 우리 집이야. 아니면은 뭐 이거는 이마트야. 이게 정말 꿀팁이네요. 그러니까 그렇게 좀 네네네. 바꾸면 큰 맥락은 없어지지 않잖아요. 맞아요. 큰 맥락을 유지하면서 변형을 조금씩만 해줘라.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은 아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. 이게 어려워.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제 부모님 답답해지실 수 있어요. 뭐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.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이랑 놀아주는 거지. 아직은 같이 놀고 막 내가 그 놀이를 하면서 엄청 즐겁고 이것까지는 기대하기가 힘들고 아이가 대신 놀이 안에서 즐거운 모습 보면서 같이 상호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뭐 시킬 거거든요. 이렇게 말해. 저렇게 말해. 네.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. 네. 그럼 그대로 해주세요. 쓰러지라고. 그럼 쓰러져야 돼. 근데 쓰러질 때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쓰러져야 돼.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하기 힘들 수도 있고, 왜 놀이하는데 얘가 이렇게까지 애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나? 또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, 놀이 안에서만큼은 아이가 하라는 대로 해주셔도 됩니다. 그래서 그걸 따라서 하다 보면 아이 만족도가 높아지고, 놀이의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사실 놀이는 더 짧게 끝내도 또 괜찮습니다. 만약에 아이가 놀이를 짧게 끝났는데 거부를 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거부는 할 수 있죠. 근데 놀이 시간은 부모가 좀 정해놔야죠. 그건 하자는 정해야죠. 대로 계속 해주면은 끝이 없어요. 근데 맞아.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좋아서 많이 놀아주고 내일은 조금 놀아주고 이러면은 매번 때를 쓰게 돼 있어요. 그것도 약간 일관되게 하는 게 좋겠네요. 그렇죠.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거 있어요. 부모님을 왜 주연을 안 시켜주는 거야? 주연. 주인공은 항상 아이잖아요. 그렇죠. 당연하죠. 그러니까 약간 제 생각에는 이제 어떤 악역이나 이런 주인공이 있을 때 항상 주인공이 승리라고 악역은 사실 나쁜 이미지니까 자기 나쁜 이미지 하기 싫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. 네네. 우선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학령 전기까지 아이들 그러니까 한 5, 6세, 7세까지 아이들은 이 세상의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공입니다. 자기가. 너무나 당연한 거야. 너무 당연한 거야. 그렇구나. 나는 거기에 이제 최고 주인공이 나쁘고 나인 좋고 거죠. 이런 것도 없어. 그게 첫 번째고
두 번째는 이제 악역을 절대 안 하려고 하죠. 왜 악역을 왜 안 하려고 하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의 도덕성 발달이랑 관련이 있어요. 그래서 도덕성의 발달도 이제 크게는 3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낮은 단계가 지금 이 학령 전기 아이들의 도덕성 발달 단계입니다. 이때는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있냐? 벌 받기 싫어. 혼나기 싫어.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뭔가를 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어. 그러면 그게 안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규칙을 따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악은 무조건 그냥 악인 거예요. 그거 악을 행하게 되면 처벌을 받고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. 그래서 경찰은 올 굿이고 악당은 무조건 나쁜 거죠.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더 커가면 이럴 때는 좋은 것이 이럴 때는 안 좋을 수도 있고 나에게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좋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게 나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고 그냥 아예 흑백의 논리기 때문에 내가 악역이 된다는 거는 아이들한테는 상상도 못할 일인 거죠. 그리고 악역이 이기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단계인 거죠. 그래서 부모님이 악역을 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아,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는 이제 아직까지는 동화 속 이야기랑 현실을 잘 구분을 못하니까 내가 악역을 하면은 나도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잖아요. 그래서 이제 싫어해요. 그리고 우리 아들이 피노키오 옷을 그렇게 입기 싫어해요. 그게 피노키오 나쁜 애잖아요. 피노키오 옷을 사줬는데 그렇게 입기 싫어하는 거예요. 그리고 어느 날은 저한테 이 옷 입고 가면 어린이집 선생님이 나 피노키오인 줄 알면 어떡해 이러더라고요. 그런 거를 입고 가는 거조차 싫은 거야. 근데 이제 약간 사춘기가 되고 조금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은 악역을 좀 악역을 좋아해. 좋아하지. 악역을 좋아하지. 악역을 좀 측은히 여기고. 사회에는 그런 게 있어야 돼 이러면서. 맞아. 그게 그런 게 다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게 거예요.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? 그러니까요. 아이들이 커가는 게.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가 부조리하다고 느끼나 봐요. 그래서 왜 항상 얘가 항상 나쁘게 그렇죠. 되고 그렇죠. 항상 얘를 다들 미워하고 그러니까 얘가 나쁘게 되는 거 아니냐. 세상은 약간 이렇게. 언페어하다 이러면서 맞아. 뭔가 이제 좀 그 삐뚤어진 시선과 그 사회 약자들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아지죠.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. 그렇게 보면 지금 얼마나 순수해.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다루기 쉬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반복놀이, 그 지겨운 반복놀이에 대해서 왜 하는지, 아이들이 이 시기 때 왜 이런 걸 좋아하는지도 알아보고, 그다음에 꿀팁들, 반복놀이 했을 때 부모도 즐길 수 있는 꿀팁들, 그리고 왜 우리는 주인공이 될 수 없는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. 네.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